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 보장 DB랑 건강검진권 고객님들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일반 보장 DB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절감하겠다 뭐 아니면 보험료를 줄여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애초에 저희랑 통화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가서 목적 자체가 보험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보험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건강검진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나가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보장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하고 할 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재무 DB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건강검진권은 진짜 똑같아요. 근데 그래서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재무 DB가 이래서 힘들거든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재무 DB가 힘들어요. 근데 건강검진권 DB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절대로 처음에 T상에서도 자기 소개할 때도 보험 냄새가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T 그거 녹취콜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저한테 T 연습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드리는 피드백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이 실제로 이러거든요. 그럼 보험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저희 지점에 영훈 FA님이 상담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담한 내용을 저희 1마감하는 방에다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피드백을 적어놨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보시면 저희 영훈 FA님이 남겨놓은 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단 거거든요. 자,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뒤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92년생 남성 고객님입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검도를 하시는 것 같아 운동 관련 얘기를 살짝 하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도했고 고객님의 어머님이 암투병 하신 것까지 얘기가 나와서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한 찰나 지난번에 다른 건강검진권 DB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약속한 건강검진권을 주지 않은 경험을 말씀하시곤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방어를 열심히 펼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벌써 고객들은 이런 심리예요. 너 보험 설계사야? 아씨, 또 가입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건강검진권 DB는 다 이런 심리야. 근데 심지어 얘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안 하니까 안 시켜주더라. 이렇게 얘기를까지 했대요, 고객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과 RP, PR, AP는 열심히 진행했지만 크게 반응은 오지 않았고 뒤에 운동 일정이 있으셔서 보장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담보의 내용들은 괜찮았으나 부족한 부분들이 몇 있었고 피스를 사용해 추후에 도전 방안으로 제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담에서 아쉬운 점은 고객님의 가용 시간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점과 무리하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저렴한 단어 선택, 고객님의 마음과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고 온 건 아니니 가성비 좋은 설계안과 팩트로 밀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자, 제가 어떤 피드백을 드렸냐면 영훈 FA님한테 영훈이 좋은 경험이 됐구나, 좋은 상담 잘했다, 아이스 브레이킹은 한 단계까지는 잘했으나 아쉬웠던 점은 기존에 이미 갖고 있었던 고객님의 방어적인 기재, 방어적인 상황을 푸는 과정에 조금 아쉬움이 있네. 일단 그 부분 스스로 캐치한 건 너무 잘한 일이고 일단 내가 주는 피드백 지난번 다른 건강검진권 DB 업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약속한 건강검진권 주지 않았다는 경험을 말씀하시곤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방어를 열심히 펼치셨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 상황은 벌어졌잖아요. 애초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상담을 잘하는 거죠. 진짜 상담을 잘하는 거죠. 근데 필드에 계시다 보면 이런 말 진짜 들어요. 수시로 듣거든요. 수시로 나오는 내용이. 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첫째는 일단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상황은 벌어진 다음이니 이럴 때 대처법. 일단 순간적으로 반론을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공감을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 고객님 맞다. 나도 설계사다. 아니 설계사가 싫다는데 왜 자꾸 설계사라는 걸 티를 내?
그 보험 가입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건강검진 것도 안 받고 그 사람도 안 줘서 그게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보험 설계사래.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 보험 설계사 맞아.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맞아요 고객님.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는 그런 내용의 상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드리는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하나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건강검진권이나 이런 것들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지금 상담이 끝나는 순간 요게 미팅이 끝나는 순간 제가 요거를 한번 바로 예약을 해드릴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거기서 같이 반론을 치고 있어. 그럼 오히려 더 거절이 더 강해져 버리지. 반론 치면 맞아요 고객님. 맞아요 고객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의 상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보험 분석보다는 너의 어필. 왜냐하면 여기에서 갑자기 보험 내용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얘기 끝나고 나서 뭐 차단이거나 아니면 상담 자체가 별로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까지 좋았는데 거기서 그래서 보장이 이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고객님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체크는 해드릴게요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이상하다고 더 거부감이 된다고. 그러면 저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내 소개랑 내 PR, 내 AP, 나의 확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스토리 아니면은 실제 가용한 예시죠 예시. 이런 것들을 계속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너가 이거 겪을 수 있어, 너가 이거 겪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로 계속 이 사람을 각인시키고 인지시키고 각인시키고 인지시키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까지 끌고 간 다음에 보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거절 처리가 세게 나왔어요. 풀어야죠. 이거를 누그러뜨려야죠. 그러면 저라면 저 상황에서는 저였으면 저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님 저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도 결국에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는 사람은 맞는데 막 가입을 안 한다고 고객님 뭐 건강검진을 뭐 예약을 안 해드리고 요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고객님. 어쨌든 건강검진 때문에 신청을 주신 거고 여기에 포함해가지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상황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여기에다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님 말고도 건강검진권만 받으시려고 나오시는 고객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 다 제 고객님 되셨거든요. 그분들 다 저랑 소통하고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클라이언트 분들이에요. 왜냐면 건강검진권 가시면은 제가 같이 동행도 해드리고 건강검진권 가시면 제가 같이 청구도 해드리고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시면은 보통은 나는 별로 몸 상태 괜찮아 라고 하시지만 막상 가면은 또 막 대장 용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막 그런 거 또 나오거든요. 뭐 요로 결석, 뭐 대장 용종, 그 다음에 뭐 후두염 뭐 이런 거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두염이랑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후두염을 방치하면 후두암이나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대장 용종을 방치하면 대장암이 되는 거. 그래서 별거 아닌 거지만 저는 좀 예민해요. 제가 이쪽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님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진짜 많이 봐서 초기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 고객님들께 많이 드리고 실제로 건강에 자신 있었다가 그런 고객님들 제가 진짜 수도 없이 봐왔고 그러고 나서 저랑 소중한 클라이언트가 되어주시고 저랑 소중한 인연을 맺어 가시는 고객님들이 지금 벌써 한 8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여태껏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랑은 달라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고객님과의 저와의 좋은 관계고 그 다음에 좋은 소중한 인연이지 여기에서 지금 당장 제가 뭐 고객님한테 뭐 하나의 상품을 가입시키고 이거는 되게 1차원적인 거고 앞만 볼 줄 아는 바로 앞에 있는 거밖에 못 보는 설계사들이나 하는 거지 저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는 대형 병원이랑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계 업무만 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라면 그렇게 하면서 벽을 다 허물어뜨릴 것 같아. 일단은
그러고 나서 내 자랑을 계속 할 것 같아. 고객님 그래서 막 우리 그런 자료 있잖아요. 청구 자료 막 이게 있었을 때 없었을 때 이 담보가 있었을 때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청구해줬고 뭐 이런 자료들 있잖아. 그거 위주로만 보여줄 것 같아요. 고객님 봐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면서 그냥 그거 청구 자료 위주로 나는 보여줄 것 같아요. 그 고객한테요. 만약에 이런 고객이라고 하면 청구 자료 위주로만 보여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어필을 이게 어필이거든요. 딴 게 어필이 아니고 이게 내 소개고 자기 소개고 이게 어필이야.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나 잘났다가 아니고 나 너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고객님 저는 MDRT고요. 고객님 저는 여기에서 뭐 우수인증 설계사도 했고요. 뭐 썸머가 이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거는 자기 어필이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 어필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어필이 아니고 그런 고객한테 나는 이런 도움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고객님들이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계속 담아왔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게 그게 내 어필이야. 그거를 얘기하는 게 내 어필이에요.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아 그래? 이 사람 좀 다르네? 라고 느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느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약에서 상담이 이렇게 못 이어집니다. 상담에서 계약이 이렇게 못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여기다가 피드백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합법을 쳤지만 어쨌든 영훈 FA님은 거기까지 못하고 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피스트를 보여줬대요. 저랑 피스트 안 보여줬어요. 이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고객이 시간이 없다라는 거 영훈 FA님이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피스트를 딱 킨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죠. 네, 보험 얘기 하자는 소리잖아요. 근데 고객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보험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거기서 피스트를 켰다는 건 미스죠. 저였으면은 그냥 계속 제 소개만 했을 것 같아요. 제 소개, 그 다음에 제 AP, 제 소개, 제 AP, 사례, 제 소개, 내 자랑 이런 것만 계속 했을 것 같아. 고객님 그래서 봐봐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권 같은 거 이렇게 예약이 되면은 이렇게 예약한다고 발송 문자나 이런 거 가고 그리고 제가 이 발송 문자 가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렇게 예약했으니까 이런 거 카톡한 걸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고객이랑 그 전 고객이랑 카톡한 내용을 보여줄 것 같아요.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려요 라고 하면은 걔는 훨씬 더 안정감이 들 거야. 보험 얘기 난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저 상황이라고 하면 절대 안 해. 그렇게 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우쳐주고 알려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고객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봐봐 사례 보여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시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객님 그래서 건강검진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가기 전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 클라이언트 분들은 가기 전에 문제 대처법을 저랑 같이 강구하고 그 다음에 좀 작전을 짜는 거죠. 고객님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거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챙겨 가셔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강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고객님은 저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제가 이거 건강검진권 예약해드리기 전에 고객님이랑 저랑 어떤 작전 어떻게 짤지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병원 가서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같이 한번 저랑 작전 한번 짜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보험 상담할 것 같거든요. 보험 상담할 것 같고 근데 만약 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둔 상태로 팩트체크 상담으로 넘어갔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피스트는 니즈가 있는 이게 핵심이에요. 피스트는 보험 니즈가 이미 충족이 돼 있고 나한테 괜찮네 그래 나 한번 리모델링 해볼게 라고 하는 사람한테 효율적인 거지 보험 니즈가 없는 사람 앞에서 피스트를 키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스트를 키는 이유가 뭐죠? 금액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34개 보험회사를 언제 내가 네 거를 다 비교하고 앉아있냐. 여기는 암이 싸고 여기는 혈관이 싸고 여기는 수술비가 싼데 이거를 다 조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모든 가주의 수 경우의 수를 어떻게 네 하나 때문에 내가 이걸 다 조합하고 있냐 이거 보여주고 근데 그래서 일반 설계사들이 고객님한테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나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한테 이게 가능하다를 보여주려고 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 돼요. 보험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고객이. 근데 그 니즈가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고객한테 피스트를 키면 어떻게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물론 숫자에 예민하고 금액에 예민한 사람은 그 금액을 보고 오히려 클로징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클로징하기 힘들죠. 힘들죠. 자, 그러면 피스트는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는 너무 활용하기 좋지만 일단 상담 가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니즈를 채워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피스트보다 영훈이 AP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다음 미팅을 기약했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개와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를 더 어필하고 나서 그 다음 미팅을 잡았을 것 같아요. 사실상 가장 베스트는 이게 원큐에 다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저렇게 상담을 가용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고객이 거절 처리를 하고 보험에 대한 좀 건강검진권만 받으려고 하는 고객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게 우선이 아니고 내 AP, 내 소개, 그 다음에 현실 고증,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이고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야, 나는 너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계속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일반 상담에서 이거는 이제 영훈 FA님의 피드백을 드린 거고요. 영훈 FA님 어제 상담 내용의 피드백을 드린 거고, 자, 일반 상담에서는 네 고객님 건강검진권 이렇게 해서 신청 주셔서 만나 뵙게 된 최준용 지원장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저는 안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겠죠. 자, 고객님 건강검진권 신청하셨을 때 이게 저랑 이렇게 합법할 것 같아요. 고객님 건강검진권 신청하셨을 때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어요? 아무나 대답해보세요. 그냥 여기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SNS보다 공짜라고 해서. 아, 그래요? 뭐 다른 거 공짜도 많잖아요. 굳이 왜 건강검진권에 클릭을 하셨어요? 매년 받는 건데 이거 좀 다를까 해가지고. 맞아요.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랑 사설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랑은 좀 급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긴 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서 고객님 이건 당연한 거예요. 대장 내시경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면 마취라는 거래요. 근데 이 수면 마취는 선택이 안 하고 해도 되는데, 근데 보통은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어서 이것만 그 해당 병원에서 돈을 받아요. 저한테 지불하시는 게 아니고 요 금액만 그 해당 병원에서 돈을 받아요. 자, 그것만 제외하고는요 한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저희가 고객님께 제공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공짜예요? 왜 공짜냐면요, 자,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병원도 뭐 하는 데죠? 영업하는 데예요. 병원도 영업하는 곳이거든요. 병원도 영업하는 곳이다 보니까 얘들도 이 50몇만 원짜리를 저희한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주고 고객들 미팅을 나가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거기 가서 병원에 딱 가면요 고객한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조금 더 괜찮은 진료가 있다. 조금 더 이걸 추가하겠냐. 조금 더 종류 더 많이 추가하겠냐. 그러면 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얘들은 고객님한테 영업을 할 거예요. 병원에서 고객님한테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거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혼자서 병원을 찾아서 개인 건강검진권을 결제를 해서 오는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 저희 같은 사람한테 무료로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추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수백 명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병원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죠.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 병원이랑 연결돼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제일 먼저 우리 병원 가면 물어보는 거 뭐 있죠? 고객님 링거 맞으러 오셨죠? 링거 맞으러 가면 뭐 물어봐요? 병원에서 뭐 물어본다고요? 혈액형이요? 수혈하세요? 얼마짜리 맞으실래요? 얼마짜리 맞으실래요? 혹시 실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고객님? 이게 병원은요 실비 처리해주면 고객은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병원은 어차피 그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이 없거든요. 병원은 무조건 많이 해주면 땡큐거든. 그럼 비싼 거 실비 되는 고객은 더 비싼 거 해주면 되잖아요. 병원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같이 체크해드리고,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받는 것보다 안 나오는 질병, 거기서 안 나오는 질병이나 이런 게 많이 발견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 있는데 단점이라기보단 장점이죠. 근데 내가 아픈 걸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고객도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찾아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병원에서 미리 보험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 없는 건지 병원에서 그런 얘기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가지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필요 있는 건지 어떤 게 필요 없는 건지 얘네가 뭘 첨부해 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뭘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파악하고 해가지고 고객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준비를 해드린 다음에 어느 정도 저랑 작전을 짜고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건강검진권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줄 한 줄 뭐라고 적히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1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고객님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건강검진권만 받고 돈은 못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부터 저랑 그런 상담을 한번 할 건데 그래서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비나 이런 내용이 일단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링크 하나 쏠 거예요. 링크 하나 쏠 건데 그 링크 인증만 해주시면 고객님이 어떤 실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실비를 가지고 뭐 안 가지고 있고 이 병원에서 이걸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제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링크 하나 보낼 테니까 그거 인증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는 메리츠 링크 보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메리츠 링크 보낼 것 같다고 나는. 링크 안 딸까요 걔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는데 인증해요. 약간 미심쩍긴 할 수 있겠지 아직은. 그렇지만 인증은 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이 정도로 얘기하고 보내면 인증은 해요. 자 인증했죠? 자 인증을 했어요. 자 고객님 제가 지금 고객님 같은 고객님이 한 600분, 700분, 800분 정도 모시고 있는 한 800분 정도 모시고 있는데 뭐 보고 있어요? 제가 고객님 같은 고객님 한 800분 정도 모시고 있는데 그 800분 정도 모시는 고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가 고객님들 관리해드린지 일단 우선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건강검진권 예약하고 그 다음에 그거 케어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일리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고객 걸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쭈루룩 보여줘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제가 관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여기 이게 다 제 고객님들이거든요. 이렇게 다 제 고객님들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면서 이 중에서 고객 아무거나 찍어요. 고객 아무거나 딱 찍고 저는 제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뉴스도 보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위까지 올려줘요. 처음 만났을 때 보이세요? 이렇게 건강검진 하는 거 도와드리고 제가 서포트 해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건강상태나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관리까지 해드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일한 지가 벌써 6년째예요 고객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수백 명의 클라이언트 분들을 함께 모시고 있고 고객님도 저랑 좋은 인연이 당연히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서서 저랑 좋은 인연이 되셨던 분들이 벌써 수백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일을 진짜 자부심 있게 하고 있고요. 고객님들 건강도 지켜줄 수 있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제가 건강검진권도 예매해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객님들이. 그리고 못 받는 돈도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저한테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 그 다음에 이런 관리까지도 계속 해드리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저한테 감사할 일밖에 없죠. 근데 고객님만 저한테 감사한 게 아니고 저도 고객님한테 감사하죠. 저도 종철님한테 감사할 거고 종철님도 저한테 감사할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지금까지 받아오는 루트처럼 똑같이 종철님께도 지금부터 제가 도움을 드리기 시작할 건데 자 지금 종철님께서 저한테 이거 인증을 해주셨잖아요. 지금부터 이 보험을 같이 볼게요. 종철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하고 피다 마세요. 이것도 쇼고 연기야. 메리츠 켜놓고 이 종철이라고 돼 있는 걸 클릭하기 전에 멈추세요. 잠시만요 종철님. 근데 종철님 보험이 종철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비 또는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종철님한테 이거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종철님 이거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게 또는 실비라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종철님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랑 이거 같이 볼게요. 그럼 종철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준으로 종철님 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면서 이거를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건 다 아시죠? 저 한 장짜리 이거 제가 만든 거고 전 이걸로만 상담해요. 전 이걸로만 상담해요. 그러고 나서 이 기준을 다 잡아줄 것 같아. 그래서 수술비가 뭐고 후유장애가 뭐고 간병비가 뭐고 운전자가 뭐고 치매가 뭐고 치아가 뭐고 그 전반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증권을 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볼까요? 자 인지하셨죠? 그러고 나서 저는 증권을 같이 볼 거예요. 그 내용을 보험 가입되어 있는 내용을. 자 만약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내용까지 왔어요. 그럼 고객의 반응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건강검진권을 신청하러 왔지만 받고 싶어서 온 거지만 얘는 지금 나랑 뭘 하고 있죠? 네, 보험 상담을 하고 있고 자기 보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죠. 거기에서 문제점들을 계속 짚어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네요. 이거 이렇네요. 이거 이렇네요. 이거 이렇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도움 드릴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경민님. 이거 도움 드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800몇 명 클라이언트 분들을 제가 모시고 있다고. 근데 진짜 제 손길이 필요 없는 고객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한두 명? 그런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건강검진만 받으시면 되지.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본인 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한 고객님들도요. 여기 고객님이랑 저랑 카톡한 거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도 나는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할 때 이 핸드폰을 되게 많이 써요. 저는 상담할 때 핸드폰을 되게 많이 써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는 자료를 엄청 많이 방대하게 준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신입분들은 자료 준비해서 다녀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저는 왜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다니냐면 굳이 많이 안 가지고 다니냐면 제가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고객 입장이라고 하면은 자료를 이미 다 세팅해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고객 앞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건 내가 준비해온 자료잖아요. 고객님 입장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최준용이라는 사람이 이미 준비해온 자료잖아. 그거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시키고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 그냥 저렇게 자료 다 준비하고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자료만 준비하지 당연히 자기한테 불리한 자료를 준비하겠어? 저 같은 고객이면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확실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핸드폰 네이버 켜가지고 또는 내가 실제로 카톡한 내용을 그냥 눈으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가장 신뢰를 주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많이 보여줘요. 자, 다 보세요, 고객님. 고객 핸드폰 꺼내보세요. 이래저래 상담할 때.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치세요. 대장용종 제거라고 한번 쳐보세요. 거기 얼마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거기 얼마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장용종 이거 제가 하면 돈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디 돼요? 대장용종 수술비 제일 많이 주는 거 이렇게 쳐보라고 난 시켜.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럼 농협손해보험일까요? 아마도. 기비손해보험이나 농협손해보험 뜰 거예요. 그럼 맞아요, 고객님. 이런 거예요. 이런 도움을 저는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객님 병원이랑 제휴가 되어 있잖아요. 병원이랑 제휴가 되어 있고요. 또 저랑 제휴가 되어 있는 게 병원은 보험사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보험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34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 34개 보험회사랑 저는 다 제휴가 되어 있어요. 다 제휴가 되어 있어서 이 보험회사가 어떤 것들을 고객한테 원하는지 병원에 원하는지 병원이 또는 반대로 보험회사에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객님께 같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얘기도 던져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보험 설계사라고 은연중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고객은 그거를 조금씩 인지는 하면서 확 못 느껴요. 얘 나한테 보험 파네? 이거를 확 못 느끼게끔 해줘야 돼. 조금씩 스며들어야 돼요. 그 내용이 조금씩 그렇게 클로징이 돼야 돼. 그래야 얘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게 클로징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스며들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증권을 받다 증권을 보고 이제 얘가 이제 보험 내용을 본 거죠. 보고 나서 이 고객이 어느 정도 마음을 열었어. 그러면 저도 이거 한번 제 거 봐주세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거 없네. 그러네. 이런 정도의 반응이 됐어요. 아니면 뭐 꼭 이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러네요. 제가 좀 실비가 비싸긴 하네요. 마음이 없구나. 뭐 요 정도야. 요 정도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루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이 정도까지 끌고 왔으면 그때부터 피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피스트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멘트가 중요합니다. 유정 FA님이 이게 궁금해서 저한테 이 촬영을 해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자, 멘트가 중요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고객님, 제가요 이렇게 34개의 회사를 다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까 34개의 회사랑 제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34개의 회사를 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한 회사, 몇 개 회사에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비교할 거예요. 왜냐면 고객님, 얘는 암이 싸고, 얘는 수술비가 싸고, 얘는 암이 비싸고, 얘는 수술비가 비싸고, 얘는 뇌가 싸고, 얘는 심장이 비싸고, 얘는 뇌가 비싸고, 뭐 뇌가 싸고 심장도 싸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각각 특징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돈을 잘 주고 얘는 돈을 안 주고 얘는 돈을 잘 주고 얘는 또 돈을 안 줘. 그걸 어떻게 찾으세요, 고객님? 못 찾죠.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한테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님한테 가장 맞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상품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와 볼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34개 회사를 어떻게 다 뒤져요? 절대 못 뒤져요. 뒤진다고 해도 자, 여기가 암 싸니까 얘는 여기서 암, 여기는 수술비가 싸니까 여기는 수술비, 여기가 뇌가 싸니까 여기는 뇌, 여기가 심장이 싸니까 여기는 심장. 그리고 뭐 보험 종류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가 암이 싼지, 자 20대 다르고요, 30대 다르고요, 40대 다르고요, 50대 다르고요, 60대 다르고요, 애기들 다르고요, 여자 다르고요, 남자 다르고요, 병력 있는 사람 다르고요, 없는 사람 다르고요. 제가 이거를 어떤 이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가 고객님 거를 3개, 4개씩 최소 2개씩 조합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한 달이 걸려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설계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해오겠다라고 하고 딱 일어서서 나가면은 저는 고객님한테 거짓말 친 거예요. 저는 고객님한테 거짓말 친 거고 그렇게 해올 수 없으니까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근데 제가 이 고민을 언제부터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 고민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고객님?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진짜 괜찮은 정말 고객님한테 맞는 상품을 고객님께 제안을 드리고 필요 없는 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 없는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큰 틀은 알겠는데 이게 회사마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고객님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저 말고도 저랑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수년간 고민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수천만 원 들인 거거든요. 수천만 원 들여서 지금 또 유지 비용을 계속 내가면서 달달이 유지 비용을 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제가 진짜 지금부터 진짜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고객님. 제가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자부심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고객님. 자, 고객님 A사, B사, 뭐 D사, C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하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손해보험회사들이 쭈루룩 나와요. 자, 쭈루룩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일단은 제 기준에서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기준을 한번 넣어볼게요. 상해회장이 1억 원, 그 다음에 질병보장이 3천만 원, 그 다음에 암진단비 5천만 원, 유산 1천만 원, 암수술비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같은 경우에 7천만 원, 100만 원, 표적항암 7천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사회성 질환 진단비 3천만 원, 예 1천만 원,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 300만 원, 질병수술비 50만 원, 중수술비 2천만 원, 뇌혈관 2천만 원, 사회성 2천만 원. 자, 고객님 보세요. 자, 고객님 지금 고객님이 29이잖아요. 29인데 제가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고객님 제가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하니까 어떻게 나오죠?
이 모든 보험 회사에 제가 지금 넣은 담보의 금액들이 이렇게 쭈루룩 그쵸 고객님 다 뜨는데 여기 보면은 DB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비싸대요. 그래서 무려 납입해야 되는 돈이 77,000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걸 20년 동안 납입했을 때는 1,8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대요. 1,800만 원이 고객님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중고차 한 대 값. 중고차 한 대 값이라니까. 중고차 한 대 값인데 자 근데 우리는 50세가 아니니까 고객님은 29세니까 30세 정도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남성분이 아니니까 여성분으로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보험이 가능한 나이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고객님 이것도 똑같아요. 자 30세 29세 똑같은 여자에다가 기본형 이것도 똑같아. 근데 지금 얼마죠? 제일 싼 데가 DB손해보험이 20만 원이죠.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24만 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클릭만 하나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36,000원이 싸져요 고객님. 그냥 어린이 보험이라는 상품으로 바꿨을 뿐인데 36,000원이 싸진다. 이게 진짜 큰 차이인 거예요. 근데 고객님 가지고 계시는 거 어린이 보험 다 어린이 보험 아니잖아요. 어린이 보험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 설계사분을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그 상황에서 고객님한테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저 혼자서 던지고 있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고객님. 솔직히 얘기 말씀드리면. 근데 그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16만 4천 원이고요. 29만 7천 원이에요. 무려 9만 3천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2,200만 원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에서 무해지형으로 바꾸면 농협손해보험이 가장 싸다네요. 그 다음에 행복카드가 제일 비싸대요. 자 무해지형이랑 기본형이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객님? 엄마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아 나는 나중에 중간에 돈 내다가 해지하면 돈 나오는 걸로 나 그런 거 할래. 무해지형 안 해. 무해지형은 중간에 납입하다가 돈 해지하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안 나오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고객님한테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무해지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님 중간 돈 받고 싶으면 저는 기본형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더 좋아요 오히려 고객님. 여기에서 10,000원, 20,000원 더 받으면 저는 더 좋죠. 근데 10,000원, 20,000원 더 내는 만큼 돈을 돌려받는 거지 이게 보험이 싸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고객님한테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고객님 이거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이거 그냥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무해지형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해지형으로 넘어가요. 자 근데 고객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 지금 이걸 클릭하니까 밑에 또 뜨죠. 근데 이거는 한 개 회사만 비교했을 때고요. 여기 빨간색이요 제일 비싼 회사고 파란색이 제일 싼 회사예요. 현대해상은 이렇게 파란색이 3개가 있고 빨간색은 없네. 근데 뭐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 빨간색만 이렇게 많네. 근데 어디 회사는 신정은 여기가 더 싸고 얘는 여기가 더 싸고 얘는 여기가 더 싸고 얘는 여기가 더 싸고 얘는 여기가 더 싸고 다 싼 회사들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한 회사로 이렇게 묶었을 때는 얘가 요게 맞는데요. 두 회사로 나눴을 때는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랭크가 DB손해보험이랑 하나손해보험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자, 요렇게 넣잖아요. 아까 가장 저렴했던 게 얼마죠? 가장 비쌌던 게 얼마죠? 20만 원이죠? 가장 저렴했던 게 15만 2천 원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조합하니까 가장 저렴한 금액이 12만 7천 원에 떨어져요. 그러면 무려 7만 7천 원, 8만 원이 차이 나네요. 8만 원. 한 달에 8만 원이 차이 나요. 고객님, 뭐를 건드려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강검진 뭐 나 잘 받고 와야지? 아니, 잘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내가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걸 뭐로 채워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니까 아 이게 부족하네 이게 부족하네 그래서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할 건데 근데 거기에서 1,900만 원 더 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바꾸는 건데 1,900만 원 거기서 더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고객님. 이것도 줄여드린다니까 저는. 이것도 줄여드려요. 적은 돈 아니죠 1,900만 원이면. 진짜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이 두 개 회사를 다 조합하잖아요 고객님. 그럼 45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45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45가지 케이스를 제가 어떻게 고객님을 위해서 한 분을 위해서 저는 고객님 말고도 지금 저한테 상담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이번 달에만 20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20명까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3개를 섞는다고 하면요 랭크 1이 DB손해보험이네요. 1에서 두 번째가 하나손해보험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세 번째가 현대해상이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또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금액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2,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2,1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객님한테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요 이거를 지금 이 프로그램을 근거로 만들어서 고객님한테 알맞게끔 가지고 올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고객님께 알맞게 가져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고객님 거랑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정리하셔야 되고 이거는 가지고 계셔도 되고 이거는 살리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 기준에 맞게끔 다음번에 올 때 요렇게 준비를 한번 해가지고 한 2가지 정도 방안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는 날까지 클리어를 하고 오늘 예약을 하시죠. 건강검진 어떻게 예약해드릴까요? 어디 병원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건강검진 그 하면서 개인정보 다 따지 않나요? 건강검진 그 예약할 때 개인정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하면서 개인정보 따세요. 이름, 주민, 주소, 연락처까지. 연락처 어차피 알고 계실 테니까 이름이랑 주민이랑 주소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따고 그러고 나서 2차 미팅을 잡고 그리고 건강검진은 빨리 잡지 마세요. 이것도 팁이에요. 건강검진은 한 3주 뒤에 저기 뒤에 잡아놓으세요. 고객한테 잡아줄 때 3, 4주 뒤에 한 달 뒤에 막 이럴 때 잡아놓으세요. 왜냐면 그래야 그 사이에 내가 이거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덕지를 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얘를 만날 수 있는 명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건강검진 빨리 잡아줘서 얘를 빨리 보내버렸어. 근데 내가 아직 계약을 못했어. 그럼 얘가 더 이상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는 얘 입장에서 없는 거 아닌가요? 나를 왜 만나야 되죠? 얘가 보험의 니즈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만나겠지만 만약에 그게 조금씩 죽는단 말이야. 그럼 어떡할 건데? 얘가 그 나를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근데 건강검진 건 여기 뒤에다 잡아놓으면은 얘는 아직 내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만나고 나서 건강검진권 여기 잡되 그 다음 2차 미팅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4일 안으로 무조건 만나세요. 3일에서 4일 안으로 무조건 만나서 내가 준 플랜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클로징을 2차 때 바로 걸어버리든 3차 때 걸든 이제 그거는 상담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건데 상담하시고 나서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발 진짜 제발 상담이 끝나는 순간 고객님 딱 일어나고 나서요 같이 나오지 마세요. 고객이랑 저는 영업할 때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상담할 때는 절대로 제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거나 아니면 같이 나가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뭘 해야 되냐면 그거 막 이렇게 보내는 문구 있잖아요. 그거 고객한테 먼저 보내고요. 그거 고객한테 먼저 보내세요. 보내는 문구. 고객 오늘서 뭐 상담드린 뭐 누구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문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렌치드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 문구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근데 고객 이름은 바꿔서 보내야겠죠. 거기 안에 있는 이름은 바꿔서 보내고 그 다음에 저는요 저거 했어요. 개인적으로 짧게 고객님 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뭐 나와서 상담 듣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뭐 이렇게 상담 들으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런 것들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고객님 클라이언트분 뭐 땡땡땡 클라이언트분 더 심도 있게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팅 날짜가 3일 뒤니까 언제 무슨 요일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또 개인톡도 보내요. 복사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개인 카톡 이렇게 친구 하나.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계속 바뀌겠죠. 이 개인 카톡 치는 거는. 왜냐면 이 복사하는 거 보내는 거는 우리가 툴이라는 게 있다. 우리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한다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지. 막 그게 감동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제가 고객이라면 누가 봐도 복사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복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겐톡을 거기 밑에다 또 첨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정리해 놓으세요. 지점장이나 선배가 조이너킹을 나가줬는데 지점장이랑 선배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상담을 나가는데 혈관 준비하고 암 빼고 뭐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객님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상담을 했는데 저는 조이너킹이 한 명이 아니에요. 선배들도 조이너킹 한 명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 고객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선배나 뭐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상담을 끝마쳤으니까 이거를 내용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꼭 누구의 조이너킹을 따라가서도 아니야. 내가 상담했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오늘 방금 상담한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내가 고객이랑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데서 고객이 이렇게 좀 삐졌고 뭐 그럴 때도 있어. 상담하다 보면 고객이 틱틱대거나 아니면 반응이 조금 심심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얘가 반응이 심심했고 어떤 부분에서 심심하던 반응이 나한테 확 집중이 됐고 어떤 부분에서 얘가 조금 의심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거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 되겠네 까지 정리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갖다 펴놓고 설계안을 준비해야지. 그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고객님 고객 등록을 그날 하면 다행이야. 근데 그날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일단 그날 하려면은 밤 8시 9시에 상담이 끝나도 회사에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안 들어오잖아 대부분. 그 시간 상담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 그럼 고객 등록도 못하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고객 등록이라도 하고 내가 사무실에서 이거 업무할 시간이라도 그날 바로 있으면은 내가 방금 상담했던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니까 얘 이렇게 설계 정리가 되는데 이거 그 다음날 지나고 나서 비서님한테 저 고객 등록 좀 해주세요 하고 맡겼는데 비서님 바로 해주시나요? 바쁘세요 비서님도. 그러면 1시간 있다가 2시간 있다가 뭐 아니면 점심 먹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제 상담한 내용이 머리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얘한테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해준다고 했지? 이게 머리에 남아있냐고. 당연히 안 남아있지. 그러니까 애매해져. 근데 여기에서 애매해지는 순간 위험한 일이 생겨요.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 애매한 정신 가지고 애매한 기억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고객한테 나갔어. 근데 고객이랑 2차 상담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맞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내가 설계해온 게 그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만날 거예요? 근데 그 고객은 알아요. 나는 기억 못하는데. 나는 그 고객이랑 무슨 얘기 한지 기억 못하는데 그 고객은 나랑 무슨 얘기 한지 기억해. 왠지 알아요? 그 고객한테 설계사는 나밖에 없거든. 나한테는 고객이 수십 명이지만 그 고객한테 설계사는 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랑 얘기한 대화는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이렇게 그럼 해드릴게요로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은 원래 제일 잘 기억해 고객은. 그러다 보니까 고객은 다 기억해.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해서 이상하게 설계해봤어. 얘가 원하고 나랑 얘기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설계를 해갔다고. 여기서 조금 뭔가 빠져있는, 거기서 임기응변이 가능해서 그냥 축축축축 치고 마침 이거를 원하는 이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좋아서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얘기 못 하시잖아요.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임기응변 할 수 있으면 더 베스트겠죠. 더 베스트일 거고, 이렇게 해서 저는 플로우를 보장 플로우나 상담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오늘은 피스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제가 이거를 한 건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영훈 FA님의 그 상담 피드백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보장화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다, 만약에 제가 건강검진 기기를 만나면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린 내용도 이 공통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고객한테 나는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를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느끼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건 뭐야? 자랑이 되는. 내 입으로 얘기한다는 느낌 자체는 얘 자랑하는 거 같네? 뭐 어쩌라는 거지? 자기 자랑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고객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사람이네라고 고객이 느끼게끔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해.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랑이잖아. 근데 이런 얘기 똑같이 하는데 이 고객이 느끼기에는 그러네. 나 얘한테 도움 받을 수 있겠네. 얘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얘는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는데 말을 어떻게 끄집어내냐에 따라서 하냐에 따라서 이 고객 머릿속에 입력되는 입력값은 아예 달라져요. 그게 결국에는 계약으로 이어지고 계약으로 안 이어지고의 차이거든요. 어제 연구 대표님이 본부장님한테 저거 합법 테스트 받고 딱 말씀하셨다면서요. 고객이 없대. 고객이 없다고 하셨대요. 본부장님이. 연구 대표님 상담 안에 고객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객의 입장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객의 상황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위주로만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는 플로우대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상담한 내용 속에 플로우가 뭐가 빠진 게 있어요?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받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계시는 화법들이나 또는 플로우 중에서 제가 지금 상담한 내용 중에서 플로우가 빠진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플로우 다 어느 정도 지켰어요. 저도 지키면서 이 고객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1차원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예시예요. 예시. 내가 이렇게 해줬어. 내가 이렇게 해줬어.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많아. 이런 걸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예시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신입분들 입장에서 내가 그딴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으면 여기 선배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제발 달라고 하세요. 그런 예시 있으면 카톡 캡처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톡 내용 캡처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저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거 파일처럼 해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세요. 아니 핸드폰에라도 넣어 다니든지 바로 보여줄 수 있게.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그리고 예시나 이런 거 들면서 척하는 거는 남의 예시야. 저는 고객한테 막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준 기억도 없고요. 그리고 해줘도 뭐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이지 몇억 가지 저는 지급해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보험회사랑 분쟁을 하고 이랬던 고객도 없어요. 저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냥 제 선에서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주고 말고 받아주고 끝나고 그냥 이렇게 다 끝났지 분쟁을 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사례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냥 대장이 이거였는데 갑자기 대장 용종이 발견이 급박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후두염이었는데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막 제 고객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어때? 마치 내 이야기 같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만 마치 내 이야기 같잖아. 그리고 제가 고객 800명이라고 했잖아요. 제 실제 고객님 한 3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800명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 들어요? 진짜 800명 맞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연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이건 뭐 이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데 영업 잘하려면 이런 것까지 하세요. 이게 뭐냐면 고객한테 나는 내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고객들을 이렇게 많이 관리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어필을 해놨잖아요. 언급을 해놨잖아요. 언급을 해놓고 나서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카톡으로 단톡방에다가 지전방 각자 지전방이 있을 거야. 거기에다가 10분 뒤에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아무나 이렇게 하세요. 10분 뒤에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제가 안 받을 테니까 한 번 더 걸어, 2번 걸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남기세요. 이렇게 카톡을 남겨 놓으세요. 그 지전방에다가. 그러고 나서요. 전화 오면은 이름 보이니까 이름 안 보이게 이렇게 덮어주고요. 진동 소리 제일 크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두세요. 이것 때문에 계약할 수도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유정이가 그 카톡을 남겼길래 보다가 뭐야 하고 전화를 했어. 그럼 이제 전화를 했는데 유정이가 이제 나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나는 통화벨이 끊어질 때까지 유정이는 안 받을 거고 나는 계속 이걸 붙잡고 있겠지. 그러고 나서 다시 걸어. 내가 유정이한테. 그때 유정이가 고객한테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다 던져놓은 상태에서 그때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전화 온 걸 보면서 얘 진짜 잠시만요. 잠깐 5분만요. 저 전화 한 통만 받을게요. 하면서 전화 받아서 나한테 네 고객님 이렇게 해요. 건강검진 가신 거 그 추적 검사 잘 되고 있으세요? 그거 한 거 지금 보험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거 청구랑 필요한 것들은 얘기는 다 해놨는데 이거 아마도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50만 원 지급된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800만 원 정도, 한 7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청구되는 거 확인 다 하고 나서 지금 제가 설계 매니저, 매니저나 비서 뭐 이런 단어 쓰면 되잖아요. 비서님한테 얘기 다 해놨으니까 그거 문자 바로 갈 거예요. 지금 청구됐다라고 비서님한테 답장 왔으니까 그대로 들어왔는지 한 10분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객님. 이렇게 하고 끊어. 이게 뭐냐면 고객님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끊고요. 고객한테 얘기해요.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저랑 제 고객이랑 하는 약속인데요. 진짜 급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2번 전화하라고 하는 게 제 고객이랑 저랑 약속이거든요. 제 고객이랑 저랑 약속인데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2번 전화하신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 잠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고객이 느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 제스처 하나 한 건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 얘기하는데 10초? 20초 통화한 거잖아. 그냥 척한 거 쇼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제스처 하나로 이 고객은 무슨 느낌 받을 것 같으세요? 내 앞에 앉아있는 고객은 얘 고객 진짜 관리해주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관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보호받고 싶을걸요. 유정이한테 나도 저 사람한테 보호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한테 만약에 관리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도 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점차 들지 않을까. 점차 들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내가 클로징 했을 때 거부감이 더 없겠죠. 보험 얘기를 했을 때 더 거부감이 없겠죠. 근데 저는요 재무 상담할 때 이렇게 했던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재무나 보장이나 상담하는 방법이나 스토리는 텔리는 다 똑같아요. 재무 상담할 때 저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본부장님 전화 초청만 해주세요. 지원자분한테 그때는 같은 FA였으니까 지원 FA님 지원이 형 저 전화 초청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전화를 해주셨어요. 해주시면 일부러 안 받아요. 일부러 안 받고 고객님 진짜 잠시만요. 지금 제 고객님인데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러고 그냥 받아서 여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받아요. 서가지고 잠시만요. 고객님 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 고객이랑 이런 암묵적인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고객님도 종수 고객님도 제 고객님이 되시면 저랑 이런 약속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급한 일이면 그게 뭐든 간에 저한테 2번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전화 꼭 받아서 바로바로 피드백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쇼잉이라는 거예요. 이게 척이고 여기서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진실이 몇 개나 있어요. 내 800명이라는 거 고객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전화하는 거 이것도 쇼잉이죠. 다 쇼잉이에요. 프로그램 가지고 내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멘트가 중요해요. 피스트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 멘트 어떤 거였냐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님한테 맞춤 포트폴리오를 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냈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럼 DB손해보험이랑 하나손해보험 준비해올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님 상황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개인정보를 마지막에 받았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요.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설계하다 보면. 그리고 나한테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내 기준도 있을 거예요. 일을 하시다 보면 내 기준이 생겨요. 여기가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그래도 여기는 수술비가 좀 여기 좀 비싸긴 한데 수술비는 여기가 제일 압도적인데 그래도 나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준들이 점점점 본인들한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그걸 가지고 가게 돼 있어. 저렴한 거 안 갖고 가요. 그럼 피스트는 무슨 의미예요? 진짜 저렴한 보험 설계해 주려고 지금 저희가 피스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피스트라는 프로그램 하나로 나에 대한 신뢰를 이만큼 끌어올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 쓸 수 있어. 이걸 어필하고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피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깔아서 다니는 거지. 나는 너한테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해줄 수 있고 진짜 저렴하게 해줄게 라고 하려고 이걸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착각은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피스트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가능할수록. 그래서 말을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피스트 키기 전에도 제가 한 3분 동안 혼자 주저주저 거렸거든요. 이 피스트를 왜 키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상품인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 제가 한 1분에서 3분 주저주저 거렸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멘트를 치고 피스트를 키냐, 이멘트를 치지 않고 피스트를 키냐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고객님 그래서 그냥 제가 프로그램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딱 피는 거랑 제가 아까 1분 동안 고객님 이런 거 제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수천만 원 들여서 해고 지금 유지 비용 얼마씩 내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객님 가장 좋은 상품을 설계해주겠다. 저 어떻게 믿으실 건데요? 그리고 그런 설계사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해요. 왜? 지금부터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잘 써먹어야 돼요. 뭘 하나를 써먹더라도 잘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피스트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상황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이 플로우는 똑같아요. 피스트 넘어가는 플로우는 똑같아. 내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도장 상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클로징 했던 내용은 그때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이 피스트 넘어가는 플로우는 다 똑같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피스트를 넘어가요. 그럼 거기에서 고객한테 오는 니즈는 그래도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요 정도? 엄청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 지났네요. 요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장 상담을 영훈 FA님 상담 예시랑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보장 상담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랑 그 다음에 피스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린 사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다 얘기하는데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 걸렸어요. 물론 제가 원래 하던 본 상담 내용 이거 설명은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짜잘구리한 거 다 빼고 그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요 정도면은 보장 상담이 끝나야 돼. 딱 요 정도면 보장 상담이 끝나야 돼. 요렇게 하고 보장 상담이 끝나야 돼.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끌고 가려는 플로우대로 이 고객이 만약에 안 따라와요, 어느 시점에, 그러면 끌고 가지 마세요. 절대 끌고 가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플로우대로 가려고 일단 그 생각 버리세요. 그 생각 버려. 걔가 원하는 거 빨리 파악하세요. 그 자리에서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1부터 10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 6 정도 와서 막혔어? 고객이 갑자기 태클을 걸어? 잘 오다가 나는 7, 8, 90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 고객이 궁금한 게 뭔지 빨리 파악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되어줄 수 있는지. 얘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해결해 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고 그런 말들만 하세요. 하지 마세요. 뒤에 얘기 제발. 그러고 나서 이게 해결되면은 그 뒤에 얘기는 30분 걸릴 거 10분만 얘기해도 막 이렇게 와요. 10분만 얘기해도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니까 제발 여기 계시면 상담하실 때 생각하시는 플로우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그 강박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클로징 할 때는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 어떻게 했죠? 요거 끝으로 마칠게요.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클로징. 고객님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 오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로 만들어 올 테니까 언제 뵙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다 뭐죠? 물음표가 아니고 점이죠. 물음표가 아니고 점이에요. 저는 클로징을 할 때 고객한테 상담할 때는 질문 형식의 대답을 제가 몇 번 던졌어요. 고객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던졌지만 제가 클로징 할 때는 저는 한 번도 물음표 쓴 적 없어요. 지금 제가 쓰는 방법에서 전부 다 점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클로징을 계속 걸었어요. 뭐였는 것 같으세요? 이것도 센스인데 이거를 파악하는 게 능력이에요.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말하는 거는 연습만 하면 말은 할 수 있어. 이거를 파악하는 게 센스고 능력이에요. 이게 영업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여기서 달라. 제가 각 클로징 수도 없이 걸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런 멘트 썼잖아요. 고객님, 이런 고객님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한 클라이언트 분이 이미 되어주셨는데 고객님도 당연히 저랑 소중한 인연 맺으실 거고요. 이게 이미 클로징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나는 지금 보험 얘기는 안 했지만 너 내 클라이언트 될 거야. 너 내 클라이언트 될 거야. 너 나랑 이거 할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받을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도움 받을 거야. 이 얘기를 나는 계속 했다고. 상담하는 내내 했다고. 그러면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얘한테 관리 받아야 될 것 같고 나는 얘한테 관리 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 그러고 나서 클로징 하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어. 여기서 내 고객이었던 사람이 두역 FA가 내 고객이었잖아요. 저는 두역 FA한테 상담할 때도 똑같이 했어요. 각 클로징을 한 20번을 걸었을 거예요. 그 두역 FA랑 상담할 때 고객이랑 나는 영업사원으로 앉아 있었을 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았을 때 난 두역 FA한테 각 클로징 한 20번 걸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이미 흡수가 되어 있는 거지. 상담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 20번 넘게 거는 거야. 저는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두혁 씨도 이렇게 하면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관리 받고 나면 포트폴리오 이거 보이시죠? 제 고객님들 거거든요. 두혁 씨도 저랑 이렇게 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 안 한 건데 도와드릴 거고 하실 거고 이런 얘기 이미 나는 계속 했다니까. 상담하는 내내 나는 그 얘기 하고 있다니까.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는데 이게 클로징이야. 마지막에 해서 포트폴리오 무조건 짭시다 이게 클로징이 아니고 각 클로징을 앞단에다가 10번 20번 넘게 걸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각 클로징을 그만큼 계속 걸 수 있는 게 실력이지 뒤에 가서 포트폴리오 준비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만.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거 위주로 상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확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요거를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려서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피스트로 진입하는 법을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유정혜 PD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피스트를 보장 상담 후에 피스트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그거를 매끄럽게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멘트 위주로 들어보시면서 보장 상담하면서는 이렇게 피스트로 넘어가가지고 클로징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오늘 녹화한 영상을 나중에 한 번 더 돌려보실 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